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예. 자, 지금 시간이 10시 좀 넘었어요. 10시 10분입니다. 10시 10분. 제가 여기 좀 늦게 와가지고, 오늘 10시 10분에 왔고, 30분까지 끝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들어가 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프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차기 대권 후보, 1위에 올랐다고, 모든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오세훈을 이기고 서울시장 오세훈하고 동률이었는데 오세훈을 이기고 올라갔고 범보수에서는 1위 그리고 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했을 때는 차이가 더 많이 나요. 32%하고 이제 25%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차기 대권 후보로 확고부동한 1위를 좀 지켜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전례도 없는 것 같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탄생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차기 대권 후보 1위 이런 식으로 가진 않았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인기는 좋았어요. 근데 한 3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조국이. 한 3위 정도. 원래 이재명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리고 안희정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조국 후보나 안희정 이런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한동훈은 그냥 확고부동하게 지금 지자체장 오세훈이라든지 홍준표, 원희룡, 이준석 그렇게 지금 이미지 좋다는 이준석 중도에서나 저쪽에서 그리고 이제 안철수까지 다 밀어내고요. 정말 지금 나이 만 49살에 좌천을 거듭했던 정말 낭인이 될 뻔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이 될 뻔했던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또다시 정치권에서는 듣보잡이 차기 대권 후보 1위로 지금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서 계속 이렇게 갈지 아니면 또 중간에 조국같이 또 이제 어떤 부조리가 나와가지고 룸사롱에서 누구랑 잤네 마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와서 이게 낙마가 돼서 결국 이 정권과 같이 다 지지율을 그냥 폭망시킬지 아니면 이걸 아예 그냥 굳힐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진보 쪽에서는 이제 1위가 지금 이재명 씨가 40%로 확고부동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제 한동훈, 오세훈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진보 쪽에서는 그냥 아예 그냥,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대권 후보 1위가 된, 2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유튜브라는 게요. 저는 좋은 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블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공중파 같은 경우는 이게 공서양속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공중파기 때문에 못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 아주 거친 말을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69대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 현재 69대 69대 법무부 장관이고 문민정부 이후 그러니까 옛날 군사정부 이후 말고 우리가 민주화되고 나서는 강금실 장관이 46세 법무부 장관이 됐고요. 지금 이제 만으로 49이니까
두 번째라고 합니다. 나무위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 나무위키가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예. 최연소 장관이라는 것은 이 정부에서는 최연소예요. 지금 이 정부가 사실 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죠. 뭐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사실 나이가 다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나이가 많으면서까지 현직에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지금은 워낙 장수 시대다 보니까 뭐 40대 같은 분들이 이제 장관하기가 어려운 시대죠. 옛날에는 다 40대였어요. 50, 때나 80년대 이럴 때는 대부분 다 40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데 아무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연소 장관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최연소 장관이고 그 최연소라는 것이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화 정부에서 두 번째 어린 장관이고 이 정부에서는 최연소 장관인데 얼굴도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어려 보이죠? 예, 얼굴도 하얘가지고 어려 보이고 또 옷 같은 것도 상당히 잘 입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안경도 명품을 쓰고 뭔가 또 넥타이 같은 것들도 그렇고 넥타이 핀도 하더라고요. 저처럼.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어려 보여요. 예. 그래서 뭔가 이게 장관도 되게 어려서 하고 또 실제로도 어리니까 어떤 이미지가 드냐면 똑똑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똑똑하다. 대한민국의 나라가 참 재밌는 게 5천 년 역사 동안에 이 소년급제하고 뭔가 어려서 뭐 급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속으로 또는 어쨌든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뭐 요즘 뭐 말이 좋아서 뭐 장수시대다 보니까 뭐 소년급제는 뭐 안 좋네, 뭐 어려서 출세한 거 다 필요 없네, 나이 들어서 뭐 노후 준비된 노인이 최고네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가 수명이 짧았을 때는요 나이가 들면 다 죽는 줄 알았지 뭐 그걸 더 이상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빨리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소년급제도 참 좋게 생각했죠. 왜? 뭐 40대 50대 되면 대부분 다 이제 낙향을 하거나 현직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일찍 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찍 하는 것을 뭐 타부시 여기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최연소나 연소, 똑똑함 이거는 뭔가 하나로 가는 느낌이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네, 정설입니다. 원래는 그래 왔다는 거예요. 다 어린 나이에 뭘 하는 게 정설이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42에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똑똑함의 상징 같은 느낌으로 지금 상징화되어 있는 느낌이 지금 들어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검사인데 이 검사라는 것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나이가 좀 든 얼굴이잖아요. 사실은. 예, 이미 들었고 60대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만으로 40대인데 이제 50이지만 한국 나이로 어린 얼굴에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어린 검사인데 지검장까지 뭐 검사장까지 한 사람이지만 어떤 현상을 가지게 하냐면 검사라는 어린 검사의 이미지라 보니까 암행어사 같은 현상을 하게 돼요. 암행어사. 왜? 암행어사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지만 왕이 우리가 과거 시험에서 1등한 수재를 몰래 불러서 뭘 주면서 말 5마리 그려진 마패를 주면서 지임의 어명을 받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탕감놀이를 색출하고 부정부패를 색출해서 그놈을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모자르면은 군사를 불러들이면 내가 얼마든지 보내줄 테다. 뭐 방망이 들고 있는 사람들 암행어사 출두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마패를 들이밀었는데도 그 탕감놀이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면 그 자리에서 참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참아. 이건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참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과 암행어사가 거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도의 사이인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직책은 이미 법무부 장관이니까 암행어사가 아니죠. 법무부 장관이니까 암행어사가 아니라 옛날로 따지면 뭐예요? 형조판사죠. 네, 형조판사인데 형조판사일 수도 있고 이조판사일 수도 있어요. 사실 약간 좀 이게 좀 차이. 이조판사가 이제 원래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인사를 관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형조와 이조를 좀 합친 걸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예전에 우리가 학력고사 시킬 때도 좀 나온 얘기인데 법무부 장관은 어디랑 똑같으냐라고 했을 때 이조판사, 형조판사 얘기가 좀 분분했어요. 아무튼 그런 어떤 판서의 개념, 육판서의 개념인데
얼굴이 워낙 어리고 젊고 이러다 보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약간 역량 있는 젊은 검사의 이미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치 실전에 나가서 직접 사람을 잡아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워낙 또 걸어다니는 게 젊고 또 이게 양복 핏이 잘 어울려가지고 뭐 버버리 입고 어제 손석구 얘기했지만 그런 스타일로 그냥 당장 뭐 어디 앉아서 옛날 뭐 늙은 장관들처럼 앉아가지고 도장 찍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바로 나가가지고 어명이요 하면서 누굴 잡아서 그냥 탄건을 색출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처단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미지죠. 왜? 우리 국민들이 뭘 좋아합니까? 현장에 바로 가가지고 뭐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뭐 논에 바로 대통령인데 뭐 신분 이런 거 필요 없이 논에 반에 들어가서 그냥 같이 모내기 하고 뭐 노동자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같이 막걸리 마시고 뭐 이런 느낌. 뭐 포항제철 직접 가서도 순시해서 막 하고 이런 느낌. 현장을 바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동적인 느낌. 이런 느낌을 그냥 주고 있어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말뿐인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지금 당장 스프링처럼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예. 정말 역동적인 느낌. 이게 사실 이전에 조국이 주지 못했던 느낌이거든요. 조국은 약간 말이 앞서는 느낌이었어요. 말이 앞서는 뭐 이게 말 자체가 상당히 두루뭉실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검찰이 상당히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니네들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뭘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할 때 느낌 얘기는 상당히 장황한데 뭔가 핵심이 없는 얘기. 뭐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해서 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검사를 만들겠다는 등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두리뭉실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얼굴이 상당히 또 선비처럼 생기다 보니까 뭐 갓 쓰고 도포자로 입고 그냥 글 써서 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나이도 어린데다가 또 최연소에다가 또 검사인데 어떤 검사냐면 검사를 주물렀던 사람 검사장까지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실제 지금 당장 나갈 것 같은 그런 에너제틱한 모습이 느껴진단 말이죠. 거기다 이 사람이 또 술, 담배도 안 해요. 좋아하는 건 또 음악이고. 예.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이 소위 얘기해서 부조리를 가질 만한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왜? 본인 이미 부자예요. 집사람, 와이프는 연봉 20억의 모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서울법대 1년 후배, 현대고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이전 검찰에 계셨던 공안부장까지 하셨던 부장검사까지 하셨던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상당히 뭐랄까요, 굳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개천에서 용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음해해서 끌어내리고 내가 돈을 만들기 위해서 조국이라든지 정경심 교수처럼 뭘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뭘 해야 될 만큼의 애들도 어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돼. 대학 가려고 이렇게 다 사기치고 위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거기다 돈도 많기 때문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는 등 이런 소리, 강남에 빌딩 하나 있는 게 소홀이라는 등 그런 정경심 교수 같은 그런 어떤 세속적인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이미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원래 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또 너무 없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걸 또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부조리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미 부자에다가 또 부잣집이랑 결혼을 해서 본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또 서울법대를 또 재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가고 그리고 또 3학년 때 바로 합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진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 또 들어가서도 소위 얘기해서 잘 적응을 해가지고 지금 최연소 장관까지 하고 그리고 역대 두 번째 어린 장관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과의 거의 직계의 관계 암행어사를 시켜도 될 만큼의 그런 직계의 관계 이미지를 지금 형성해 왔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의 한동훈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베이스먼트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여건인 거죠. 예,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근데 그걸 한번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실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2003년도 최태원 SK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2006년도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을 구속했어요. 2016년도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을 기소했고요. 2017년도
살아있는 권력, 민주당 정권일 때 전병헌 정무수석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속은 못 시켰어요. 왜? 현 정부의 실세니까. 근데 실제로 시정 5년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에 국정원장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장 4명을 구속했어요. 201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실세죠. 최경영 경제부총리 구속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했고요.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즘 좀 몰랐더라고요. 분식회계 수사했고 이재용 수사했습니다. 예, 이재용 수사했죠. 그리고 조국 수사했죠. 예, 잡아놨죠. 예, 조국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CJ 이선호 구속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동훈이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선 제1검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유명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입장이었던 거고, 왜? 이미 좀 약간 일선이 아니야. 이미 뭘 좀 시키는 입장, 그러니까 내가 막아줄게. 야, 검찰총장이니까 내가 막아줄게. 이런 입장인 거고, 실제 구속시키고 뭐하고 이런 자료 준비하고, 송무 준비는 다 한동훈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가서 죽여! 명령을 해도 실제 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칼이 좀 칼집에서 안 나온다든지, 평소에 칼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칼이 안 빠지거나 또는 칼집이 나간다든지, 손목 부위가 날아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준비 소홀히 이게 없고, 그냥 이런 굵직굵직한 어마어마한 대기업, SK, 현대, 조선일보, 이런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 만약에 구속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바로 역공이 들어오는 겁니다. 조선일보 잘못 건드렸다가 최동욱 검찰총장 날라갔잖아요. 예. 그냥 매일 신문에 쓰는 거예요. 그냥 나쁜 놈이라고. 그리고 SK나 현대 이런 거 잘못 건드리고 삼성 이런 거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돈이 많습니까? 로펌 같은 거, 김현장 로펌을 그냥 동원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냥 어마어마한 명예가 실추되는 거죠. 예.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요. 최경환 마찬가지. 대통령 구속시키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 건 한 건이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들을 매우 조심히 제대로 준비해서 1타에 모든 걸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가는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도 이제 누구한테 일을 시켜보는 입장이기도 하고 제가 일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뭔가 부여를 받았을 때 그거를 처리하는 거냐 안 하는 거는 그 사이의 과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오너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라는 것은 결과를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몇 건의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는 부분들을 지금 단순히 그냥 상징, 조국처럼 그냥 얼굴 잘생기고 머리 그레이고, 머리 길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피레미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린 나이에 2003년도부터 최태원 회장을 구속시킬 정도로 그 어린 나이에 43살이라는 나이에 이재용 구속시키고 그런 나이에 그런 행동을 할 때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면서 결행에 옮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상당히 실전형 인재라는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인격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사람이 일단 일 처리는 분명하고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이미지, 첫째, 최연소의 똑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출세하는 똑똑한 인재.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인 거죠. 거기다가 암행어사 이미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일을 했어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차곡차곡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벌써 이름이 거명된 사람만 이거 한두 명만 들어가도 벌써 지금 삼천초목이 떠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재벌 회장 3명에 대한민국 최고의 신문 주필 1명에 그리고 현 정부 정무수석 하나에 국정원장 4명에 대통령 하나에 경제부총리 하나에 대법원장 하나에 이 사람들 다 구속시켰습니다. 예. 돈, 권력, 명예를 다 가지고 같은 사법고시 해서 패스한 사람인 대법원장까지 다 싹 다 구속시켰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대권 후보로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고 정치라는 것이 누굴 구속시키고 잡아내는 걸로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뭔가 확실하다. 그리고 뭔가 쌈박하다. 그리고 뭔가 정치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뭐 추태라든지 어떤 이런 것이 없고, 뭐 예를 들면 이재명 같이 뭐 깡패들하고 놀아놨네, 뭐 이런 얘기들 자꾸,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자체가 있는 게 별로 썩 달갑진 않잖아요. 뭐 오세훈 시장도 예를 들면 옛날에 뭘 했던 것들, 뭐 무상급식이나 뭐네 그런 것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뭐 이런 전력이 없는 거예요. 뭐 10년 동안 놀았고 논팽이고 뭐 했는지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는 약간 그런 루즈한 느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약간 오래된 브랜드, 잘못되는 브랜드의 느낌이 뭐라 그랬어요? 누추함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누추함.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프레시해요. 그냥 프레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69대